끝나고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부정선거냐 아니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100% 부정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 그래서 안심. 주체적 사고 못하고 유튜브에 낚이는 정치인 거부해야.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김종인입니다. 오늘 제 방송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김종인. 이 지금 선거 끝나고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부정선거다 아니다. 근데 이거 만약에 말하면은 아주 조져버리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거 보니까 부정선거 맞나 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엄포를 놓을 이유가 없어요. 그 역대 정권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된 이래 한 번도 부정선거 안 한 적이 없을 겁니다. 그 옛날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했던 분 계시잖아요. 머리 하얀 분 있어요. 그분 집에도 제가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이 부정선거 관련돼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만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자료도 받고 했습니다. 그때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정권은 다 했다. 그러니까 김대중 이래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전자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에 단 한 번도 부정선거 안 한 적이 없대요. 여야 다.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안 밝혀지냐요, 그게. 안 밝혀질 수밖에 없죠. 왜? 양쪽이 다 있으니까. 이거 왜 밝혀질 수 있냐? 안 밝혀질 겁니다. 안 밝혀질 거예요. 왜 안 밝혀질 거라고 보느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는 제기는 됐어도 그 의혹이 실질적으로 재검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그렇게 투표가 무효화된다는 사례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 시각에서 보자예요.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으면 뭐예요? 있으면 뭐. 그렇게 된다는 거야. 뭐 이준석 아저씨가 아주 좋은 거 많이 얘기했대. 그 보수 유튜버들 이 투표 조작한 거 있으면 고소하겠다. 야, 이렇게까지 세게 반응한다는 건 저는 의외예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얘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재판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왜? 성공한 사례가 없어. 응? 근데 이긴 정당도 아니고 선거에 진 정당이 오히려 여당을 도와주는 이런 말을 한다? 난 이거 되게 이상하다고 봐요. 굳이 저럴 필요가 있을까? 고소를 하는 거는 이쪽 야당의 몫이 아니거든요.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 민국 유튜브에 영업 위탁됐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그 민경호 의원이 저거 한 거 자체는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돼요. 그리고 있어야 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 서버는요 증거 보존에서 빠졌습니다. 이번 그 부정선거를 밝힌데 가장 중요한 건요 투표함이 아니에요. 서버지. 예. 그 서버를 들여다봐야 해킹을 했는지 조작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서버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함 백날 열어봐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투표함 갈 때 어떻게 가는지 보셨죠? 뚜껑도 안 닫은 상태에서 막 우체국으로 막 가고 하는 거 말도 안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투표함을 증거보조 신청했어도 그 투표함이 조작된 투표함인지 원본인지 알 수가 없다고. 얘네들 그것까지 준비 안 했겠어? 그거 다 준비한다고요. 그래서 서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서버 내용은 싹 빼버렸어. 그럼 그 외 나머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저는 특별한 기대는 걸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자체를 갖다가 평가를 이 민경 의원이 하는 거를 평가절하시킬 생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필요한 일이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제 재밌는 게 앞기사에 뭐 노란색에 보면 뭐가 있죠? 지금까지 타진 요식 투표 조작설 쏠리지 않도록 노력.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 그래서 안심. 주체적 사고 못하고 유튜브에 낚이는 정치인 거부해야. 여기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김종인입니다. 오늘 제 방송의 핵심 키워드가 될 거예요. 김종인.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것 같던데 직책이 있죠 지금. 요것도 또 나오는 부분이죠. 아까 뒷부분 연결돼서 나오는 기사인데 김종인은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것이다. 왜? 하는 거예요. 왜? 선거에 졌잖아.
선거에 졌으면은 선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오히려 뭐 안 된다 하더라도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말을 안 하는 걸 넘어서 그거에 의문 제기한 사람을 고소해버리겠다? 저건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이지 미래통합당에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거보다 더 난리치라는 사람이 김종인이라는 사람이래. 왜? 하는 거죠. 왜? 부정선거가 왜 일어났는가예요. 이거는 북한 체제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우파 트럼프 정권은 남북을 통일시키려 하고 있어요. 물론 김정은이가 그 노선에 같이 들어와 준다면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관심은 있는 것 같아. 미국 쪽에. 그래서 그 와중에 중국에서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최초 보도가 하필은 또 CNN이었어. 미국의 좌파신문. 그래서 김정은이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중국 쪽 세력으로부터.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요. 모르지만 북한의 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게 아주 이번 선거랑 밀접하게 같이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지금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다시 선거 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선거 끝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저 조선일보에 나왔던 신문 머릿기사가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자주 연락하며 개헌 연대 물밑 작업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친문 뺀 정파들 개헌 고리로 공감대.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2016년 12월 24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해갖고 막 데모하고 난리 나던 시점이었을까? 아마 이때가. 촛불 시위하고 아마 요때쯤일 거예요. 그때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3명이 만나서 개헌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개헌. 민주당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의원도 그 당시에 김종인은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당 안팎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 최근 김 의원과 만난 것으로 알려진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친중파죠.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탈당을 선언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여시재 만나서는 잘했다는 말을 건넸다.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근들과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림이 보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물론 이 조작도 사드 배치 관련 문제 때문에 중국 애들이 탄핵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 개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4월 30일입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5개월인가? 김종인 공동정부 준비위원장 수락 2018년 헌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물론 못했어요. 하지만 헌법 개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김종인이 원하는 게 뭐다? 헌법 개정이에요. 여기 보면 또 뭐가 나냐? 김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개혁 공동정부 대상이냐는 질문에 지금 말한 대로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면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를 특별히 배제한다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 국회의원 됐네, 이 사람들. 나경원은 안 됐죠. 응? 미래통합당이 과연 우파일까? 미래통합당 이코르 우파가 아니라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은 우파라고 보는 게 낫겠지. 미래통합당 전체로 우파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0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개헌, 날치기 발의원 148명 명단 공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저 뒤에 서 있는 김무성이 보이십니까? 여기도 김무성이가 나오네. 이게 2020년 3월 9일이에요. 그쵸? 2016년 12월 23일 날 이미 김무성은 김종인과 개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속적이었어. 얘들은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무성 나오죠? 박지원
문 대통령 개선 나선다. 한석이 아쉽기에 홍준표 복당할 수밖에. 얘네들 다 한편이네.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냐 아니냐 재판을 한다 아닌다를 관심을 가질 때 제가 봤던 부분은 개헌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었죠. 이번 선거 백날 노력해봐야 이번에 80석이고 기적같이 잘하다면 100석입니다. 이 얘기했더니 또 주길에서는 난리를 쳤더라. 김 박사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됐었다고 저는. 뭐 현실적으로 내 말이 맞구만. 맞췄다고 좋아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선거에서 목표했던 거는 개헌 저지선까지 지키는 거예요. 개헌 저지선. 지금 개헌 저지선을 아슬아슬하게 지키고 있는 거야. 이번 선거는요.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미래통합당은요. 지려고 선거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황교안 이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아? 이 사람은 개헌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선거 때문에 말을 못했을 뿐이지. 응? 미래통합당 비판하면은 우파 분탕자라는 얘기 들을까봐. 여기 보시면 나오죠?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의 시사 인터뷰 진행자가 홍준표, 김태호 무소속 당선인들이 미래통합당으로 들어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는지를 묻자 미래통합당도 안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무조건 봉당한다고 단언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잖아. 다 뭐랑 관계 있다? 개헌. 우리가 감시해야 될 거는 개헌을 못하게 하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자, 요쯤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하려는 의중을 이야기할게요. 이번 선거 보시면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시죠? 많은 사람들이 찾았죠? 이거 조작된 것 같다. 이번 선거. 조작을 해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역대 선거 조작 중에 최대의 스케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너무 조작을 많이 해서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짓말을 하네? 이럴 정도로 심해. 근데 제가 여기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렇다면은 얘네들은 왜 뻔히 들킬 수 있는 누가 봐도 이상하다 싶을 정도의 조작을 왜 했을까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중국이랑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벌써 여러분들이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이준석 같은 애가 나타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고발하겠다. 세게 나가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다 글로 가버린 거야. 이것 봐라. 부정선거 아니라고? 이렇게 나가는 거야. 어떤 유튜버들은 모금까지 하죠. 개인 계좌에다가.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시선이 전부 부정선거에 쫙 꽂히고 있어. 그러면서 막 돈을 주겠다 그래. 부정선거에 재판을 하고 참가하면 돈을 주겠어요. 후원금 주겠다는 거지. 난 좀 다르게 보는데 지금 그게 그렇게 중요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정선거라고 난 생각해요. 통상적으로 부정선거란 얘기가 나오면 부정선거다 아니다 놓고 싸웁니다. 싸워야 될 민주당은 입을 다물고 있고 오히려 선거에 지금 미래통합당이 난리를 쳐.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 뭘 준비하느냐? 개헌 준비. 보세요. 이렇게 개헌 준비하고 있다고 얘네들은. 발빠르게. 재판 괜찮다니까요. 조사해야 돼요. 근데 서버를 제외시킨 상태에서의 조사는 아무 의미 없어요. 투표함만 개봉해봐야 개쪽당할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왜? 쟤네들 바꿔치기 할 수 있다니까. 부정선거 재판은 30% 정도의 에너지를 쓰고 70%의 에너지는 개헌 저지로 가야 돼요. 왜? 개헌을 저지시켜야 부정선거 재판이 안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 개헌이 돼가지고 공수처가 작동되게 되면 야, 이 재판권 취소해. 끝나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개헌 쪽 찬성을 하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을 계속 주시하고 감시하면서 만약에 이번 개헌을 찬성표를 던지면 니들 다음번 국회의원 배지 없다라는 거를 협박해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국회한테 제일 무서운 건 배지예요. 너 다음번 선거 때 안 찍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2년 뒤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은 이건 제 생각인데 설령 이번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저질러서 이번에 선거가 무효화되고 다시 보궐선거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2년 뒤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문제니까 개판 치고 있으니까.
확률이 올라가요. 하다못해 50석 중에 30석만 먹었다 쳐봐요. 137석이 되는 거예요. 2년 뒤에 헌법을 무시해서까지 공수처를 움직여서 사람을 잡아놓고 하나 이런 짓을 하게 되면은 2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그 2년 뒤는 2022년이고 2년 뒤는 대통령 선거와 보궐선거가 동시에 있는 해입니다. 2년 뒤에는 문재인 정권이 힘이 빠지면서 잘하면 우파한테 기회가 와요. 왜? 경제, 외교, 국방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환경이에요. 2022년에 우파 대통령이 나옴과 동시에 보궐선거에서 대승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 상황이 그대로 반대로 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180석, 압도적 규모로 되는 이 힘의 권력 관계가 2년 뒤에는 우파 대통령, 우파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한 쪽으로 뒤집힐 수 있다니까. 그러면 개헌을 하지 않고 공수처를 움직여서 무지막지하게 사람들을 체포하고 두들겨 패고 벌금 때리고 했다가 정권 뒤집히면 얘들 어떻게 될까? 이거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런 리스크를 얘들이 안으려 하겠어요? 안 해요. 얘들도 지금 아슬아슬하다고. 아슬아슬. 얘들의 공산주의 혁명은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완벽하지 못하고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이길까 질까가 애매해.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얘들은 개헌을 먼저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모든 걸 합법적으로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헌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개헌 저지를 하면서 부정선거 절차는 하세요. 이 부정선거 재판이 완전히 안전하게 끝날 수 있게끔 개헌을 막아줘야만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재판을. 그걸 하자는 거예요.